2024년 미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0대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봤습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타겟 매장에서 절도범과 보안 요원과의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미전역 21개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재무부가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에 해당하는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첫 소식입니다. 2024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미국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는 물론 자연재해까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 수많은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격변으로 혼란스러웠던 순간들부터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까지 다양한 소식들이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는데요. 오늘은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을 뜨겁게 달군 10대 뉴스를 이효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올 한 해 미국을 뒤흔든 주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2024년 미국 10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1월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77명을 태우고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기가 이륙 직후 창문과 벽체 일부가 뜯겨져 나가 긴급 회항했습니다. (3월에는) 볼티모어 항구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다리 기둥을 들이받아 교량 전체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다리 위에서 도로 작업을 하던 작업자 6명이 숨졌고 화물선 통행이 마비돼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미전역 대학교에서는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동부 아이비리그에서 시작된 시위는 서부까지 확산됐고 학생 수천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7월 13일) 펜실베니아주 선거 유세 현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후보를 겨냥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총알은 트럼프의 귀를 스쳤지만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치켜올리는 트럼프의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후 9월 2차 암살 시도까지 모면한 트럼프는 11월 치러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꺾고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주전역에 퍼져 있는 노숙자 텐트촌을 강제 철거하라는 행정명령인데요. No longer any excuses. $1 billion this state has invested to support communities to clean up these encampments. 이를 지키지 않는 지역에게는 주정부 지원금을 끊겠다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미전역 노숙자 수는 지난해 대비 18% 증가한 77만 명으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플로리다주를 비롯해 조지아주 등 남동부 지역의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이 상륙해 수백 명이 실종되고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There's been reports of over 100 dead and the consequence of this storm, and there are reports of up 600 people unaccounted for because they can't be contacted. 2주도 안 돼서 허리케인 밀턴까지 강타하면서 최소 24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는 14살 남학생이 총격을 벌여 4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방학을 앞두고는 위스콘신주의 한 크리스천 스쿨에서 15살 소녀가 총기 난사를 벌여 용의자를 포함해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베버리힐즈 자택에서 부모를 살해한 메넨데즈 형제 사건이 35년 만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뒤엎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This is a time for truth and justice, and the time for the path to healing. It is time for Eric and Lyle to come home. 현재는 네이선 오크만 LA 카운티 신임 검사장이 형제의 사건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2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가상화폐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가 차기 정부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점 등이 큰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의 총격 피살 사건입니다. 총격범 루이지 만조니는 사건 발생 5일 만에 체포됐지만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일부 지지 여론이 퍼지기도 했는데요. 평소 미국인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정입니다. 이렇게 재난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아 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다양한 불꽃놀이와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립니다. LA 다운타운 시청 앞 글로리아 모리나 그랜드 파크에서는 오늘 저녁 8시부터 새해맞이 행사가 열려 라이브 공연과 액티비티, 3D 조명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마리나 델레이에서는 저녁 7시부터 얼굴 분장쇼, DJ 공연, 불꽃놀이 등 이벤트가 진행되며 롱비치 다운타운에서는 저녁 9시와 자정 2차례에 걸쳐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이외에도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는 새해맞이 볼드랍 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되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과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도 새해 전야 불꽃놀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LA 다운타운의 한 타겟 매장에서 총격을 벌인 용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어젯밤 9시쯤 피그의 세븐스 쇼핑몰 내 타겟 매장에서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1,000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려다 매장 밖에서 보안 요원과 대치했습니다. 용의자는 보안 요원들과 격한 몸싸움을 벌이다 총격을 가했고 결국 보안 요원과의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양측에서 10발 이상의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During that confrontation, we do want to mention that one of the armed security officers wearing a marked uniform also fired back, so that this was a gunfight. We don't know if the suspect was hit. We do know that over 10 rounds were fired in that confrontation. It appears that there were several of the walls at that shopping plaza were struck. 용의자는 사건 발생 하루 만인 오늘 오후 4시 45분쯤 웨스트레이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과 긴 대치극을 벌인 끝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보안 요원 2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건이 발생한 타겟 매장은 지난 2022년 대한항공 승무원이 노숙자의 묻지마 흉기 피습을 당한 곳입니다. 2025년 새해부터 미국 내 여러 주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내일부터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그리고 버지니아주 등 21개 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50센트씩 인상되는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는 각각 $16 50센트, $15 50센트로 책정되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일부 대도시에서는 주 평균보다 높은 $16 50센트를 받게 됩니다. 또 코네티컷주는 66센트 오른 $16 35, 일리노이주는 $1 인상돼 $15가 되며 특히 델라웨어는 $1 75센트나 올라 $15로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인상으로 미 전역 920만 명의 근로자들이 $57억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정부를 배후에 둔 것으로 보이는 해커의 침투를 받으면서 이를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건으로 규정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해커는 재무부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 업체인 비욘드 트러스트를 해킹한 뒤 도난당한 인증키를 활용해 재무부 워크스테이션에 원격 접근해 일부 문서를 탈취했습니다. 당국은 이 사실을 보고받은 즉시 해당 서비스를 오프라인 상태로 전환했으며 연방수사국과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 등과 협력해 피해 규모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해킹이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지능형 지속 위협 해커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며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해킹 연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2025년부터 메디케어 가입자는 처방약 비용으로 연간 최대 $2,000까지만 지출하면 됩니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 1,900만여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는 메디케어 파트 D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연간 $2,000에 도달하면 추가 비용 없이 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간 상한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포함된 핵심 의료비 절감 조치 중 하나로 메디케어 약값 협상 프로그램과 인슐린 가격을 월 $35로 제한하는 조항과 함께 시행됩니다. 미국 은퇴자 협회는 300만여 명의 메디케어 가입자가 이번 상한제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가운데 40%는 연간 $1,000 이상의 약값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번 상한제는 메디케어 파트 B에서 다루는 의사 진료실 투여 약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오클랜드에서 대규모 불법 재배 마리화나가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합동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는 마리화나 시장의 규제와 안정성을 위해 오클랜드에서 $2,300만 상당의 불법 재배 마리화나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물품에는 $1,780만 불법 재배된 마리화나 2만 1,000그루와 마리화나 꽃 3,000파운드 이상 그리고 현금 $10,000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합동 마리화나 단속 태스크포스는 지난 2022년부터 350회 이상의 작전을 통해 $5억 3,600만 상당의 불법 재배 마리화나 162톤을 압수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기가 번개에 맞으면서 비상 착륙하는 아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콜럼버스에서 보스턴으로 향하던 항공기가 출발 직후 번개 충격에 의한 기체 손상이 보고돼 예방 차원에서 항로를 변경해 피츠버그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당시 항공기는 별다른 사고 없이 착륙해 자체 동력으로 게이트까지 이동했으며 74명의 승객들은 부상 없이 다른 항공기로 환승해 목적지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정비팀이 기체 외부를 점검한 결과 물리적 손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국립기상청은 항공기가 번개에 맞았을 경우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상업용 항공기의 번개 충격 사례는 연평균 1회에서 2회 정도로 드물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용 씨가 결국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폭락 직전 해외로 도주했다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9개월 만입니다. 뉴욕에서 임경아 특파원입니다. 수갑을 찬 권도형 씨가 눈이 가려진 채 경찰에 붙들려 호송되고 있습니다. 현지 12월 31일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권 씨 신병을 미국 사법당국과 연방수사국 FBI 요원에게 인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 씨는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권 씨는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해외로 도주했다 이듬해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고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범죄인 인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한국 송환을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과 법적 다툼을 이어왔는데 헌법재판소까지 거친 끝에 미국행이 결정된 겁니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 씨를 증권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태입니다.
월가 저승사자로 불리는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국경을 초월해 벌어진 가상화폐 범죄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The cryptocurrency industry might be new. This kind of fraud, this kind of corruption is as old as time, and we have no patience for it. 한국 경제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 징역형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징역 100년형도 가능합니다. 한국 법무부는 권 씨가 양국에서 죄책에 맞는 처벌을 받고 범죄 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내년 세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의 파도를 맞이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참상이 언제 끝날지도 관건인데요. 여전한 불확실성 속의 새해, 세계는 어떻게 요동칠지 전봉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맨 먼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일은 1월 20일 트럼프 2기의 출범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국들에게도 상호 협력보다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경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관세를 때리겠다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경고탄을 날렸던 트럼프. 전 세계를 상대로 10에서 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엔 무려 60%의 관세까지 경고했습니다. We took in $600 billion and more in taxes and tariffs from China. No other president took in 10 cents, not 10 cents, not 10 cents. 관세를 피해 미국에 공장을 지으라는 엄포일 수 있지만 고율의 관세가 현실이 되면 세계 경제가 물가 상승의 폭풍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도 거래로 보는 트럼프는 한국에도 방위비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 즉 부자 나라로 부른 트럼프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현재의 10배 수준인 15조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중국과 러시아 등이 어떻게 맞설지도 올해 중요한 대목입니다. 중국은 내수경제 침체로 체력이 떨어진 상황. 트럼프에 맞서기보단 미국산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또 미국의 포위망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 한국엔 비자 면제 같은 유화책을 또 내놓으며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역 분쟁이 지구 반대편의 갈등과 상호작용하는 현재 국제 질서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점령지를 인정하는 선에서 휴전하는 중재안이 프랑스 등에 의해 마련됐지만 북한군의 참전 속에 격화된 전세는 예측을 어렵게 합니다. А в іншому випадку ви просто робите заморожений конфлікт і все. І тому Україні потрібн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Сильна позиція України і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사상자가 3,000명을 넘었다는 추정도 나오지만 북한은 추가 파병까지 하면서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와 위성 기술 등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러시아와 밀착해 실리를 취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오랜 미사일 위협 등으로 몸값을 올리며 천천히 북미 대화를 타진할 수 있습니다. 15개월째로 접어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이란과 그 연계 무장단체들로까지 전선만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은 이런 국제적 불확실성까지 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며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낱낱이 공개됐는데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아무 답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통상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청구부터 결정까지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 위기에 처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국민의힘은 적절하지 않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야권은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체포영장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3차례나 불응한 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수사를 지연시키는 노골적인 작태를 보여왔다면서 공수처의 즉각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경호처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까지 방해한다면 박종준 경호처장을 비롯한 관련자 전원은 처벌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체포영장 발부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오염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 했고 개혁신당은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윤 대통령이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자기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또한 체포영장 발부가 사필 규정이라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입을 다무십시오. 충분히 내란 공범을 인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규모를 키운 원인으로 활주로 끝에 있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지목됩니다. 특히 이 구조물이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 사실인지 장슬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필리핀 세부공항. 기상 악화로 3번째 시도 만에 착륙을 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습니다. 이어 로컬라이저와 정면 충돌했지만 승객은 전부 무사했습니다. 이번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피해는 훨씬 적었던 이유. 바로 시설물의 재질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철골 구조라 여객기가 그대로 뚫고 나간 겁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무안공항처럼 활주로 근처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Why is it so freaking robust? 하지만 국토부는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해왔습니다.
로컬라이저가 활주로 안전을 위한 여유 공간인 종단 안전구역 밖에 있어 재질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토부가 근거로 제시한 비행장 설치 기준에 따르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로컬라이저까지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돼야 하고 이 구역에 포함된 물체는 반드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토부는 해당 활주로가 연장 공사로 인해 로컬라이저 장비를 작동시키지 않는 비정밀 활주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설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19번 활주로의 경우 겨우 2달 전인 10월 30일부터 로컬라이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2007년 개항 때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던 상황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최초에 우리 준공됐을 때도 둔덕 형태의 그 시멘트 지지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로. 앞서 공항공사는 3년 전 무안공항에 착륙시설 개량 설계 입찰 공고를 내고 파손성 확보, 즉 부서지기 쉽게 설계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올해는 전쟁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지역들이 평화를 되찾고 분쟁이 종결되길 바라는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에서 새해를 가장 먼저 맞는 나라 중 한 곳이죠. 남태평양의 뉴질랜드에서는 자정을 맞이하며 밤하늘이 화려한 불꽃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보다 2시간 앞서 새해를 맞은 호주도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펼쳐진 화려한 불꽃놀이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각국에서 진행된 새해맞이 행사는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며 활기찬 2025년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물론이고 레바논은 경제난으로, 시리아는 정치 불안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AI의 대부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는 지난 28일 공식적으로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이 필요하다며 이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요. 힌턴 교수도 이 소송을 지지하면서 가세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성명을 통해 오픈 AI는 안전에 초점을 맞춘 비영리 단체로 설립됐고 다양한 안전 관련 약속을 했다며 그동안 비영리 단체로서 많은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이를 바꾸려 한다면 AI 산업의 조직과 기업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연가스 공급 중단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과 체결한 가스관 사용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인데요. 유럽연합은 이번 가스 운송 종료가 에너지 공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 문제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한때 메가와트 시당 50유로를 기록하며 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현재 각국의 비축량과 대체 공급원 확보로 인해 장기적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대체 공급원으로 아제르바이잔 가스가 논의되고 있지만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공기 기내에 뿌연 연기가 가득 차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이 듭니다. 지난 23일 루마니아에서 스위스로 향하던 스위스 국제항공의 여객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연기가 차 여객기가 오스트리아 그라츠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승객 74명은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긴급 탈출했는데요. 승객과 승무원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연기를 마신 승무원 1명은 숨졌습니다. 오스트리아 검찰은 사고 기종인 에어버스 A220 기종의 엔진 결함 가능성과 항공사 및 제조사의 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 교수가 SNS에 참담한 심경을 전하며 애도를 표했는데요. 먹먹한 내용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약 60km 떨어진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참사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29일 오전 9시 20분부터 중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영수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SNS에 요청 즉시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해 중환자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전남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죠. 조 교수는 이어 병원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도 결국 돌아오지 못하였다. 무너져 내린다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조 교수가 그래서 언급한 병원으로 꼭 돌아와야 할 사람은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동료 김모 교수로 알려졌는데요. 아내와 두 딸과 여행을 떠났다가 이번 참사로 희생됐습니다. 누리꾼들 또한 많은 분이 살아서 왔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라도 같았을 것이다. 한 명이라도 오길 바라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프다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는 글을 남긴 누리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누리꾼은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다.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 웃는다며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데요. 경찰은 커뮤니티 운영진의 협조를 받아 누리꾼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사에 들어갔고요.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자는 영구 차단됐으며 해당 게시물에 추천을 누른 10여 명에 대해서도 동조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두 영구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한 소모임 단체 채팅방에 탑승객이 사고 직전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가 담긴 언론 보도 링크가 공유되자 한 회원이 나는 왜 새가 더 불쌍하지? 짠하네요 라고 답해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은 참사 희생자나 유가족을 비하하는 게시글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가짜 뉴스와 추측성 글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AP통신이 최근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항공 참사를 되짚어봤는데요.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지난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최악의 사고라고 보도했습니다. AP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일어난 항공 참사 가운데 지난 연말에 난 제주항공 보잉 737-800기 사고를 가장 많은 179명의 사망자를 낸 최악의 경우로 꼽았고요. 세계 역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로는 지난 1977년 스페인 테네리페 섬 활주로에서 보잉 747 전보 제트 여객기 2대가 충돌해 58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들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항공기장이 관제탑으로부터 공항 상공 교통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이륙한 것이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또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는 아니지만 지난 2001년 알카에다 테러 집단이 공중 납치로 뉴욕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자폭 충돌한 사건인 9.11 테러도 세계 최악의 항공사고로 선정했습니다. 투명 망토처럼 보이는 이 옷, 소재를 알고 나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최근 벨라루스의 한 패션 브랜드가 에어캡, 일명 뽁뽁이로 만든 옷을 선보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모델이 착용한 이 버블 재킷과 버블 드레스 등은 포장용 완충제나 단열재로 사용되는 뽁뽁이를 활용해 만들었고요. 재킷은 약 17만 원, 원피스는 12만 원 상당. 업체는 눈에 띄면서 투명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버블 필름을 이용했다며 특별히 20벌만 제작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누리꾼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독창적이고 보온이 뛰어날 듯 홍보는 확실히 됐다는 의견과 함께 입으면 터지는 거 아닌가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집에서 만들어 봐야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소식도 있었고 기쁜 소식도 함께 나눴던 한 해였는데요. 새해에는 여러분의 삶에 더 많은 행복과 건강 그리고 희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는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